이 세 개를 가지고 음악을 악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교향곡의 1번의 1악장을 들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토우는 여명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새벽의 목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실제로 음악 속에서 새들도 막 지저귀는 그런 관악기들의 연주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2악장은 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악장이 구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감각적인 악장이고, 결국은 지금 들었던 이 악장은 이 세 개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루더 마틴의 변주된 D 마이너 코드로 변주된 선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이시 엘레지하고 장돌뱅이 음악 그거하고, 하나는 그 두 개의 푸른 눈동자에 나오는 요 선율하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악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악장에서는 한번 격렬하게 이 음악이 폭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말러가 최초로 작곡한 교향곡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말러의 교향곡 세계로 들어설 때 처음 들어야 될, 처음 만나야 될 이 교향곡입니다, 여러분. 자, 사실은 오늘 말러의 그 음악을 한 악장을 더 들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역시 초반에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 얘기하면서 처음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벌써 9시 반이 됐는데요. 말러가 남겨놓은 그 10곡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악장, 서정미가 넘치는 악장으로 손꼽히는 건 하나의 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 5번의 그 아다지에토 악장 같은데요. 그게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악장인데, 구스타프 말로가 이 5번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작곡이 되는 곡입니다. 근데 이 5번의 4악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내인 알마 말로에게 사랑하는 마음, 알마 말로를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작곡한 악장이라고 해요. 그게 누구 말이냐면 말러가 한 말이 아니고 알마가 한 말입니다. 그 악장을 작곡할 때 자기한테 말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알마는 말러가 죽은 다음에 또 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마가 이후에 말러에 대한, 말러의 뭐 평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말러에 대한 책을 3번이나 씁니다. 3번이나 이 책을 펴내면서 계속해서 말러에 대한 어떤 법적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결국 말러 음악의 저작권은 다 알마에게로 갑니다. 가서 참 말러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좀 잘 결혼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알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5번의 아다지에토 악장은 말러가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아내였던 나에 대한 마음을 담아낸 악장이다라고 말러가 생전에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악장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듣고 이 아다지에토 악장은 교향곡 5번은 이게 전부 5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번째 악장입니다. 네 번째 악장이고, 영화, 누굽니까? 그 영화, 여러분 토마스 만의 소설 가운데, 베니스에서의 죽음, 베니스에서 죽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영화화 됐었죠? 그 영화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이 아다지에토 악장이 일종의 주제곡처럼 이렇게 계속 쓰입니다. 계속 쓰이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 서정적인 아주 발라드한 악장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음악이 좀 슬프긴 하지만 말러 음악들이 사실은 들으면요 굉장히 슬퍼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러 음악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참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서 말러 음악은 많이 들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들어야지. 컨디션 아주 좋을 때 들어야 되고요. 너무 지치고 우울할 때 들으면은 확 가라앉습니다. 확 가라앉고, 그만큼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소구력이 굉장히 강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시되 한번 이렇게 맞들리면은 참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게 이 말러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말러의 음악은 고작 그래봤자 여러분 겨우 100년 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아니고 할아버지 세대에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 인식들,
공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베토벤 음악하고 또 다릅니다. 모차르트 음악하고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말로의 음악은 마치 우리한테 동시대 음악처럼 이렇게 들려옵니다. 지금의 우리의 분열된 자,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에선 만날 수 없었던 아주 그 현대적인 미학들, 이런 것들이 말로 음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곡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 번째 강연의 마지막 순서인데, 자, 말로 교향곡 5번의 네 번째 악장 아다지에토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다지에토 악장은 여러분 새벽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좀 이렇게 일찍 깨어났을 때 들으면 무지하게 좋습니다. 새벽에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또 뒤에 악장으로 넘어가서 끊었습니다. 이 악장이 지금 들으신 아다지에토 악장, 이게 이제 말로는 아다지에토라고 쓰고 옆에 이제 제오랑잠이라고 이제 독일어로 매우 느리게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이게 말로가 남겨놓고 있는 교향곡의 모든 악장 중에서 가장 이 서정적이고 애절한 악장이고요. 요 네 번째 악장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례식 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알마의 회고에 따르면은 말로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악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명사들의 장례식에서 이게 많이 쓰였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죽었을 때도 이 아다지에토 악장을 장례식 음악으로 레나드 번스타인이 가서 지휘해서 뉴욕 필하모닉이 장례 음악으로 연주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성룡 회장이라고 유명한 음악 후원자죠.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계속 이 아다지에토 악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향곡 5번의 실제 장례 음악은 1악장입니다. 1악장인데 우리가 들으면 전혀 장례 음악 같지 않아요. 근데 말로는 그거를 이제 1악장의 제목을 5번 1악장의 제목을 이제 분명히 장례 행진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트라워 마르쉬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아까 오늘 잠깐 맛보기로 이 5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게 이제 말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듣던 군부대에서 들려오던 나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니까요. 한번 말로는 이걸 장송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5번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조금 전에 들으신 네 번째 악장에서는 그렇게 또 애절한 선율로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 번밖에 못 만나서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짧아서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시간이 허여되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드뷔시 제목에는 스트라빈스키까지 잡혀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아시죠? 2시간 동안에 말로도 사실은 일부밖에 지금 얘기를 못한 상황인데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오늘 뵀으니까 또 3번이나 뵀으니까 이쪽 도서관에서 만약에 또 콜이 또 오면은 여러분 또 오겠습니다. 또 올 테니까요. 그런 기회가 또 마련이 되면 그때 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음악 듣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이거 섭섭하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